대통령한테 꼭 좀 귀에다 대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3월 9일 날 2년 전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0.73%로 이겼잖아요. 24만 표로. 네. 이기고 나서 3월 10일 날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뭐냐? 저는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면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임기 후반을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반 다 못 갑니다. 2년 반 다 못 간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그냥 국민이 아닙니다. 네. 피로서 눈물로서 희생으로서 여기까지 온 국민입니다. 이 상식을 배반하고 얼토당토하는 권력을 2년 반 동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그 개헌 말입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일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예. 근데 워낙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왜냐하면 그걸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의 우발적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네. 참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괴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늘 경고 사이렌을 보내야 된다. 맞아요. 사이렌을 올린 거죠. 사이렌을 계속 울리는. 근데 뭐 증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렌은 필요하다. 특히 이 정부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소위 국무위원들이 자격이 있는 거냐라는 국민적 판단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줄줄이 국민들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지금 국무위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이분들이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참 뭐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뭐 의료면 의료 어느 것 하나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역사 문제를 손댄 것은 그는 뭐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죠. 사실 그 헌법에 무슨 사건이나 인물을 집어넣는 헌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 어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3대 핵심 정신을 박아 넣었잖아요. 첫째가 뭐냐면 3.1 운동,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전에는 초선이었잖아요.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불과 1919년이면요. 나라가 망한 지 9년인데 1910년까지는 이른바 황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나라가 대한민국은 공화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공화제로 한다. 민국 공화제를 아무런 거부가 그거는 당시에 2천만 조선 민중의 일치된 합의였어요. 왜냐하면 왕이 나라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정남이도 떨어지고 왕의 시대는 끝나버린 겁니다. 공화제로 왔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의 핵심 공화제를 못 박은 거죠. 공화제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채죠, 국채.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하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강조를 해서 입만 열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채가 뭐냐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도 공화정입니다라고. 양반이 또 공부는 잘한 분이기 때문에 공화정. 공화정의 핵심은요. 결국 왕이 주인이면 왕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면 공화정인데 공화정을 주인의 주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삼권 분립으로 제도를 짠 거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가지고 권력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4.19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이잖아요. 민주주의 정체입니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핵심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다음에 법치주의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인데 국회 참석 안 했잖아요. 국회 무시하잖아요.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자체도 부정하는 거거든요. 법치주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공화국은 무너진다. 네. 지금 공화국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요. 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입틀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 헌법 4조에도 있고 전문에도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게 국시입니다. 국시.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반공이 국시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원이 구속도 됐잖아요. 유성환 의원이라고. 예. 근데 우리의 국시가 뭐냐.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국시거든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근데 지금 평화적 통일의 길을 완전히 꽃괭이로 다 파버렸잖아요. 적대적 근친증오의 관계로 돌아간 그래서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취임이 아니라 당선 첫 번째 얘기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존중하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헌법을 존중하시라. 예, 오늘은 우리 국민이 그 바람에 헌법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무려 18분이나 넘겨가지고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장윤선 화이팅. 감사합니다.